마스크 좀 안 쓰고 살아보고 싶어서 아침 일찍부터 바다로 나왔습니다. 깨끗하고 시원한 이 바다. 여기는 바이러스가 없겠지. 바다, 바이러스 둘 다 바자로 시작하네. 설마 여기도 바이러스가 있을까? 오늘 이 프로그램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몰랐던 새롭고 중요한 사실들을 배우게 될 것이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중요하고 쓸만하고 바른 건강 정보를 쉽게 전해드리는 닥터 김 건강TV.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김주영입니다. 인류가 미생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것은 그것이 가지고 오는 질병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미생물의 대표격인 세균, 박테리아, 그리고 바이러스. 이것들을 우리는 병원균이라고 불렀죠. 병의 원인이 되는 균들. 그래서 이것들이 초래하는 독감, 콜레라, 결핵, 혹은 소아마비 이런 질병들 때문에 사람들이 미생물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를 다 시청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방에서 시청을 하신다고 가정을 하고 물론 화장실에 앉아서 시청하시는 분도 포함해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방에 세균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 답은 여러분의 몸입니다. 여러분의 몸, 특별히 여러분의 뱃속, 대장, 큰 창자 안에 세균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가 하면 우리 몸의 세포 수보다도 더 많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수를 한 30조개로 되게 추정을 하는데 우리 뱃속에 있는 박테리아 세균의 수는 한 40조개가 넘는다 그러죠. 지금까지 사람들이 세균 하면은 병원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우리 몸 안에도 이런 세균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세균들이 하는 다른 좀 더 복잡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중에 몸에 이로운 세균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죠. 특별히 유산균 같은 것 혹은 여러분이 요즘 드시는 프로바이오틱 같은 것들 다 그런 것들이죠. 이것들이 우리 의학계에 관심을 끌게 된 것 적어도 저의 레이더에 걸린 것은 지난 10년 안팎의 일입니다. 우리 의과대학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배우지 않았죠. 그러나 의학과 과학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미생물에 관해서 새로운 것들을 더 많이 알아가고 있고요. 자, 그러면 바이러스는 어떨까요? 아마 3회였다고 기억이 되는데 거기서 제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바이러스의 숙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세균들이 있는 곳에 바이러스가 있죠. 바이러스는 세균의 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만약에 바이러스가 세균보다 한 10배 혹은 100배 많다고 하면은 우리 몸에는 우리 세포보다 10배 혹은 100배 많은 바이러스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관심은 좀 더 새로운 것들이죠. 바이러스 하면은 코로나처럼 혹은 독감처럼 어디 먼 데서 오는 건 줄 알았더니 우리 몸속에 바이러스들이 살고 있었어? 놀라우시죠? 이것들이 하는 일에 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분량이 길어져서 오늘은 우리 몸 밖에 있는 바이러스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연계에서 바이러스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일까요? 자연계에서 바이러스의 밀도와 개수가 가장 많은 곳은 바다입니다. 바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바닷물 깨끗하다고 하지 않았나? 바닷물 깨끗하니까 거기 있는 생선 우리가 잡아서 회로 먹고 그러는데 거기 바이러스가 제일 많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자, 여기 한 논문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미생물 생태학이라고 하는 저널에 실린 논문인데 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잘 풀어놓은 기사가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의 2018년 4월 13일 기사인데 여기 보면은 이 그림이 제가 아마 제 3회에서 보여드렸던 박테리오페이지, 그죠? 식균 바이러스, 로버트처럼 생긴 멋있는 이 식균 바이러스가 있고 이 박테리아가 있고 이 제목이 뭔가 하면은
수십조 개의 바이러스들이 매일 하늘에서 떨어진다. 바이러스 학자들이 스페인에 있는 어떤 산, 그 시에라 마드레라고 하는 그 산에 거기에 미생물들이 얼마나 있는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어디서 왔는가를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 매우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을 했죠. 대기권 경계층 위에서 순환하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퇴적 비율. 그러니까 하늘 높은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내려서 쌓이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여기 보면은 바닷물 한 티스푼의 바이러스가 약 1000만 개 들어있다 그래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바닷물. 그 다음에 매일 지구에는 1평방미터당 바이러스가 8억 개가 내려앉는다. 매일 지구에는 마치 이슬이 내리듯이 혹은 공기가 이렇게 내려오듯이 평균 쳐서 이 북극부터 남극까지 적도 포함해서 이 모든 지구의 평균을 하면은 1평방미터당 바이러스 8억 개가 내려오고 있다. 자, 우리 주위가 온통 투성입니까? 네, 바이러스 투성입니다. 이것이 마치 큰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순환하듯이 순환을 하고 있어요. 세균은 주로 사막의 먼지에서 와서 하늘로 올라가서 내려오는 것들이고 바이러스는 바닷물에서 온 것들이다. 그래서 바닷물에 있는 바이러스들이 스페인의 산에서 이제 발견이 됐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 우리 국민학교 자연 시간에 배운 물의 순환 과정입니다. 그렇죠? 이제 하늘에서 비가 와서 이렇게 시내가 되고 강이 되고 강물아 흘러 어디로 가니 하면 이제 넓은 세상 보고 싶어 바다로 가지요. 바다는 지구의 표면적이 한 70%가 넘고 그래서 그 넓은 표면적에서 나오는 증발되는 엄청난 수증기들이 위로 올라가서 응결돼서 구름이 되고 구름은 크게 뭉쳐져서 또 육지로 오고 이래서 비를 내리고 비는 다시 또 흘러서 바다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오고 이런 큰 순환, 물의 순환,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우는 이 물의 순환에 따라서 바이러스들도 바다에서 시작해서 순환해서 지금도 이 자리에 내리고 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바다에 바이러스가 그렇게 많나? 도대체 바이러스들은 바다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닷속 생물 전체 질량의 95%가 미생물입니다.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 고래, 상어, 거북이, 문어, 낙지, 멸치 다 합치고 바다풀까지 다 합쳐서 그 질량을 재면은 생물이라고 하는 모든 생물을 다 재면은 그 질량의 95%가 미생물. 플랑크톤이라든지 박테리아라든지 조그만 그 해조류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제가 3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이러스의 숙주 노릇을 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미생물이니까 이것들에 관련된 바이러스는 얼마나 많을까요? 이 생물들의 질량의 20%가 매일 새로 갱신된다. 매일 새로 갈아치우는 이 생물의 양이 5분의 1. 닷새마다 바다에 있는 생물들은 새로운 생물이겠죠. 이 일을 하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바이러스입니다. 이 95%나 되는 많은 미생물들, 새로 생성되는 생물들의 대부분은 미생물인데 이것들을 깨끗하게 하고 청소하고 새로 갱신시키고 하는 대부분의 작업을 다 바이러스들이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다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이러스의 일입니다. 바이러스가 없다면 플랑크톤이 무한대로 번성되고 또 무슨 녹조류들 홍조류 이런 것들이 창궐하고 그래서 바다는 살 수 없는 것이 되지요. 바이러스 때문에 바다가 깨끗합니다. 바이러스가 생물들 이렇게 청소할 뿐 아니라 지구 산소 공급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바다에는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생성해서 내보내는 이런 식물성 플랑크톤들이 혹은 해조류들이 엄청나게 많지요. 바다가 넓으니까요.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의 50%는 바다에 있는 바이러스들이 여과해서 생겨나온 것이다. 바다에 있는 바이러스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산화탄소, 산소, 이 순환 이것을 관리하는 일이죠. 이것들이 없으면은 산소가 없습니다.
아하, 이러고 보니까 이 바이러스라는 게 없으면 세상이 굴러가지 않겠구나. 네, 맞습니다. 바이러스 없으면 저와 여러분도 살 수가 없지요. 지구는 아주 어려운 곳이 되고 맙니다. 오늘 이 분량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연구를 했는데 이것을 녹화하는 오늘에 와서야 제가 새로운 한 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스탠포드 대학의 바이러스 교수인 네이선 울프라 하는 사람이 쓴 바이럴 스톰, 바이러스 폭풍의 시대 2011년에 나온 것이네요. 제가 고민하고 생각하던 문제들을 이미 벌써 생각하고 정리해서 말한 과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의 이제 다음 독서 과정입니다. 자, 오늘의 요약은 우리 몸에 자연 속에 엄청나게 많은 바이러스들이 산다. 몸속에 얼마나 많은지, 바다에 얼마나 많은지 말씀드렸습니다. 바이러스는 세상을 유지하고 균형을 잡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물계에서뿐만 아니라 이 산소 순환에 대해서도. 그래서 바이러스 없으면 세상 없지요. 그러므로 절대 다수의 바이러스는 착한 바이러스다. 제가 제3회의 마지막에 여러분의 손주가 묻는 질문, 착한 바이러스도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럼 바이러스 대부분이 아주 좋은 바이러스야. 바이러스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 라고 이제 말을 해야 되지요. 우리가 지식인 들었으니까. 인류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얼마 안 되고 많은 지식을 빨리 쌓아가고 있다. 20세기 후반부터 우리가 바이러스를 본격적으로 알고 생각하게 됐고요. 100년 전에 있던 스페니시 플루, 스페인 독감도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지노믹이 완전히 밝혀진 것은 2006년의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바이러스를 병원균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 코로나 팬데믹은 결국 인류에게 지식과 경험의 자원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말들이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셨다든지 혹은 본인이 감염돼서 매우 아프셨다든지 혹은 경제적으로나 여러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에게는 참 별로 의미 없이 혹은 또 접수되기 힘든 말씀일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 인류는 이제야 비로소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살았던 미생물들을 제대로 만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한 5,000년 이상은 있는지도 몰랐고 있는 존재 자체를 몰랐고 그 다음에는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하, 얘네들이 정말 좋은 일을 더 많이 하고 있구나. 그런데 가끔 인간은 인간의 일을 하고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의 일을 하다가 얘네들이 하는 일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자신을 자꾸 복제하는 것뿐이다. 서로 만날 때 어떤 데는 이제 불행한 일들이 생긴다. 마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옛날 그리스 철학자들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로 4가지를 얘기했죠. 뭐였죠? 공기, 물, 불, 또 흙, 이런 것들. 어디에나 있는 이런 원소들, 엘리먼트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바이러스가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지, 이 지금 우리 주위에도 지금 바이러스 천지고 우리 몸에도 바이러스 천지인데 바이러스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우리 천지의 미만에 있는 이 바이러스, 이것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물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물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물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홍수가 나고 쓰나미가 나면은 우리가 알게 되죠. 공기, 공기는 없으면 2분도 못 살죠 우리. 그러나 공기의 움직임, 이 바람, 태풍, 허리케인, 토네이도 이런 것들 얼마나 파괴적이고 무섭습니까? 불과 흙 말할 것도 없죠. 바이러스도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생물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비생물이라고 하기도 그런 존재들, 천지의 미만에 있는 그런 것들, 이것이 이 지구를 돌아가게 하고 적어도 우리에게 해를 안 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지만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게 해주는 것이지만 때로 이렇게 파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갖게 될 지식, 습득하게 될 지식은 이제 이런 바이러스들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또 앞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옛날에는 그냥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이렇게 죽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세균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났습니까? 그렇죠? 의사들이 요즘 머리가 아픕니다. 이것들 때문에. 옛날에는 페니실린 하려면 다 죽였는데 이제는 페니실린은 거의 쓰지도 않죠. 계속 우리는 무기를 만들지만 세균들은 계속 내성이 생기죠. 아마 앞으로의 의학은 이렇게 그냥 죽이기만 하는 의학이 아니라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평형을 유지하면서 사는 의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고요. 또 제가 비밀스럽게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공상과학은 뭔가 하면 지금 문제가 바이러스가 눈에 안 보이니까 어디에 이렇게 코로나가 많은지 서울도 강남에 많은지 강북에 많은지 잘 안 보이니까 문제잖아요. 요즘은 전쟁을 해도 인공위성으로 병력이 어디 있는지 다 보고하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문제인데 앞으로는 이거 검사하려고 줄을 서서 코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저도 검사 올해 3번 받았습니다. 코를 팍 쑤시는데 이 두뇌가 쑤셔지는 기분이에요. 얼마나 힘듭니까? 공상은 뭔가 하면 마치 그 방사선 측정기, 가이거 계수기라 그러죠. 그것처럼 이렇게 쭉 하면은 방사능이 있으면 띠딕띠딕 하듯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으면 띠딕띠딕 하는 그런 장치가 나와서 경보기를 띄워서 어디에 많은가, 그것도 이 사람이 이런 바이러스가 있나 없나 이런 것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30년 전과 비교해서 얼마나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저는 이 팬데믹이 이 세상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관문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우리와 함께 살았던 바이러스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몰랐고 오해했던 바이러스들을 제대로 알기 시작하는 좋은 우리의 이웃을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는 굳은 신념이 있습니다. 이상 오늘 마치고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